셀릭의 발언에 대해 XRP 커뮤니티에 주목받는 영향력 있는 인물은 이 XRP ETF의 가능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인물의 경우는 미국에서의 법적 명확성 때문에 XRP가 다른 디지털 자산들보다 독특한 이점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였는데요. 그는 XRP가 증권이 아닌 상태라는 점이 향후 XRP ETF를 위한 강력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제안을 하게 되었는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의 아침입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이제 어제이죠. 한국 시간으로 8월 3일 이 영국 정부가 기준금리를 5.25%로 인상하였습니다. 이로써 영국은행은 14차례 연속 금리를 인상하였는데, 이 같은 0.25%포인트 인상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널리 예상된 바였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으로 가계와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이 금리가 또다시 0.50%포인트 인상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일부 우려가 있었지만, 이 7월 인플레이션이 7.9%로 예상보다 더 많이 떨어져 공격적 금리 인상에 대한 압력이 완화된 것이죠. 이 금리 인상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소비자와 기업들이 주택이나 자동차 또는 장비들을 구입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을 더 비싸게 만듭니다. 쉽게 말해서 대출 이자가 올라가는 것이죠. 이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9명 중 2명은 0.50%포인트 인상을 주장하였었고, 1명은 동결을 주장했지만 나머지 6명이 0.25%포인트의 인상을 지지하였습니다. 이제 지난달 영국의 인플레이션이 많이 낮아졌다라고 해도 7.9%의 물가 상승률은 목표치 2%에 무려 4배 가까운 것으로도 앞으로도 이 몇 달 동안 금리가 추가 인상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데요. 이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빨리 하락하느냐에 따라 금리 전망이 크게 좌우될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책 이반자들은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로 낮추려면 더 오랫동안 금리가 높게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을 하였는데, 한편 영국은행은 연말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4.9%로 낮아질 것이며 이 식품 가격 상승도 완만해질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였죠. 이제 이뿐만 아니라 7월 29일로 끝난 지난주 미국의 실업급여 신규 신청 건수는 소폭 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리해고 규모를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되는 이 신규 실업급여 청구 건수는 지난주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 후에 이제 22만 7천 건으로 증가했다, 이 미 노동부가 밝히게 되었는데요. 이 노동시장이 탄탄했던 2019년 주간 신규 실업급여 청구 평균이 22만 건이었습니다. 이 주간 변동성을 완화시켜주는 4주간 평균 신규 신청은 22만 8,250건으로 감소를 하게 되었는데, 2023년 일자리와 임금 상승 속도는 지난해에 비해 둔화가 되었죠. 이 미 고용주들은 6월 20만 9천 개의 일자리를 늘렸고 실업률은 3.6%로 떨어졌습니다. 이 미 노동부는 4일 이제 7월 고용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인데,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이 7월에도 2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되고 실업률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매크로 상황이 단기적으로 좋아 보이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비트코인 관련 언급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비트코인의 현자라고까지 불리우다가 이제 하락장이 시작되며 아쉬운 소리를 들었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이 마이클 세일러에게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에 대한 언급이 나왔는데,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의 축적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마이클 세일러 가능한 많은 비트코인 축적이 목표이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설립자 마이클 세일러가 가능한 많은 비트코인 축적이 회사의 목표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항상 창조적이도록 노력한다라면서 시장 상황이 우리 주주들을 위해 우리가 창조적인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도록 허용한다면 우리는 가능한 많은 비트코인을 매입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세일러는 또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을 받아서 출시되더라도 이 투자자들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계속 비트코인의 대리인으로 간주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온다면 마이클 세일러의 경우는 대형 헤지펀드 등으로부터 추가로 수십억 달러의 자금이 비트코인 관련 기업들에 유입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전체 생태계에 정말로 도움될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전 영상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경우는 지난 2분기에도 약 3억 6,140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매입한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이로써 이 평균 단가가 29,000달러에서 29,600에서 700달러 사이에 지금 위치해 있다라고 나왔었는데,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또 최대 7억 5천만 달러 주식 매각을 통해 확보되는 자금을 이 비트코인 추가 매입된 기업 운용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현재 이제 비트코인 ETF 관련하여 참 많은 언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참 시기적절하게 이제는 SEC가 아닌 미국 정부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먹이며 블랙록을 압박하고 있죠. 이 중국군에게 도움이 되는 ETF 상품들을 운영한다라는 이유로 SEC에게 블랙록의 ETF 거절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혁신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에서 일어난다라는 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진행되는 속도로 보았을 때 내년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앞으로 ETF 관련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 비트코인과 XRP의 3일 차트에서 각기 강세 신호인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졌다 유투데이가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 비트코인 역사상 3일 차트에서 골든 크로스는 2번을 포함해 모두 4차례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이 과거 3차례 골든 크로스 발생 시점으로부터 400에서 500일 뒤 비트코인은 모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게 됩니다. 400에서 500일 뒤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의 불장이라고 여기는 시즌과 딱 맞아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골든 크로스는 단기 이동 평균이 장기 이동 평균을 뚫고 올라가는 현상을 가리키게 됩니다. 이 장기적 관점에서의 강세장 등장 가능성을 암시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 골든 크로스는 이미 지나간 데이터인 이동 평균을 기초로 만들어지는 후행 지표라는 점에서 이 미래 가격 예측에 한계를 지니게 됩니다. 이 실제로 골든 크로스 이후 가격이 떨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죠. 이런 기술적인 분석과 더불어 현재 비트코인 ETF에 많은 관심 쏠려 있습니다. 이에 XRP ETF의 잠재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이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이죠. CFTC의 전 변호사의 트윗을 통한 언급이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이 XRP ETF가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7월 13일 계속되고 있는 SEC 대 리플랩스 소송에서 중요한 판결이 내려졌다. 이제 이 밑에 내용 이제 계속해서 이 리플 판결에 대한 내용들 나오고 있는데요. 이 법원의 판결은 이제 SEC와 리플 양측의 요약 판결 제출에 대해 혼합된 결과를 가져왔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여기서도 나옵니다. 이제 SEC의 기관 판매에 대한 요약 판결은 인정이 되었고 다른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판결에서 중요한 키포인트의 경우는 판사의 발언으로 디지털 토큰인 XRP가 그 자체로 하위 테스트의 요건인 투자 계약을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법원이 XRP를 증권으로 보지 않는 것을 시사하게 되는데, 이제 전 영상에서 리플의 보고서를 해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 부분적인 리플에 대한 승리를 계기로 XRP ETF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더 많은 기업들이 이더리움 ETF를 설립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최근 비트코인의 현물 ETF 열풍이 엉킨 데를 타고 몇몇 기업들이 이더 선물 기반 ETF에 대한 신청을 SEC에 제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움직임의 첫 번째는 이더 전략 ETF 신청을 7월 28일에 제출한 Volatility Shares라고 하는데요. 이 기업은 이전에 6월에 이제 2배 레버리지 비트코인 전략 ETF 티커는 BITX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레버리지 암호화폐 ETF로 출시된 기업으로 주목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8월 초 비트와이즈와 바네크, 라운드 힐 및 프로시어스 같은 다른 여러 기업들이 이더 전략 ETF에 대한 자사의 신청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제 후자는 숏 이더 전략 ETF와 이제 표준 이더 전략 ETF에 대한 신청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그레이스케일 또한 자사의 이더리움 선물 ETF에 관한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컴퍼니 여기 회사가 나타나게 되죠. 갑자기 말이 꼬이는데 이 그레이스케일은 이더리움 퓨처 ETF, 이더리움 선물 ETF를 신청을 했고 비트와이즈는 이더리움 스트래티지 ETF, 이더리움 전략 ETF, 뭐 그리고 라운드 힐이라든지 발키리 인베스트먼트, 뭐 볼라테리 쉐어즈, 비트와이즈, 라운드 힐, 바네크 프로시어즈, 그레이스케일 참 많이도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비트코인 ETF에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주목이 다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쥐도 새도 모르게 다른 기업들은 이더리움 ETF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최근 이러한 신청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 SEC는 아직 이더리움 선물 계약을 추적하는 어떤 ETF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약 10개의 해당 신청이 제출되었지만 모두 승인을 받지 못한 거죠. 이에 대해서 마이클 셀릭은 이전에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 즉 CFTC의 변호사였으며 미국 SEC에 대한 이더리움 ETF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 트윗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이렇게 트윗을 통해서 이 마이크 셀릭의 경우는 의견을 공유를 한 것인데요. 이 셀릭은 비트코인 ETF가 곧 나올 경우 이더리움 ETF도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안을 하게 되었죠. 이 셀릭의 경우는 힘만 연설과 SEC 핀허브 프레임워크 및 최근 법정 개발과 같은 요인들을 근거로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셀릭의 경우는 특히나 이 리플과 테라폼 랩스에 대한 법정 판결이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는 주장을 더욱 강화시켰다라고 강조를 하였는데 이더리움이 처음에는 증권으로 판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주장이 강화가 된 것이죠. 이 셀릭의 발언에 대해서 XRP 커뮤니티에 주목받는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인 디지털 에셋 인베스트의 경우는 XRP ETF의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인플루언서는 미국에서 법적 명확성 때문에 XRP가 다른 디지털 자산들보다 독특한 이점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였는데요. 그는 XRP가 증권이 아닌 상태라는 점이 향후 XRP ETF를 위한 강력한 근거가 될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한 것이죠. 현재 이 비트코인 ETF에만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몰리다 보니 이더리움 ETF나 XRP ETF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한 분들 참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는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실제로 비트코인 ETF가 현실적으로 승인이 된다라면은 다른 알트코인의 ETF 또한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올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확실히 나오게 되겠죠. 이를 시작으로 엄청난 자금들이 암호화폐 시인에 유입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암호화폐 거래소뿐만 아니라 이 기관들뿐만 아니라 이 개인들도 증권 거래소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접할 수 있는 매집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참 흥미롭습니다. 이 XRP ETF라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 ETF의 경우는 한 내년 정도가 현실적으로 승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앞으로 이 크립토 마켓이 어떤 방향성을 띠며 나아가게 될 것인지 같이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좀 아쉽지만 여전히 중립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현재 이 크립토 씬에서 8월 장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례를 볼 때 8월은 휴가 등 여러 이유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하락하는 경향이 강했다라는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코인 가격이 전반적인 하락 추세에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7월 들어서 비트코인 오디널스 관련 수익성이 크게 하락한 것 또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 기반 NFT에 대해서는 사실 생겨날 때부터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코인 가격 조정 시기에는 당연하게 가격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달콤한 호재들 시장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 현물 ETF는 언제든 터질 수 있는 호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SEC가 거부 의사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지만 상대는 블랙록입니다. SEC 입장에서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내년 4월, 5월로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 또한 호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비트코인의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시원하게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시장의 의심이 있습니다. 일단 2022년 8월 잭슨홀 미팅을 기억하시는 분들 꽤 있으실 겁니다. 이 제롬 파월이 나와서 부정적 이야기 쏟아냈고 시장은 하락했습니다. 2023년 8월에도 잭슨홀 미팅에 대한 우려가 존재합니다. 이 전문가들은 2023년 3월부터 계속해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7월 FOMC에서 25bp 금리 인상을 했지만 역시나 파월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라는 모호한 대답만 하고 있죠. 어쩌면 2023년 하반기에 추가 금리 인상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라는 말이 됩니다. 연내 금리 인하는 언급할 가치도 없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2022년에 하락 수준 대부분을 회복했습니다. 이 신고가를 찍은 주식도 많죠. 미국의 신용 등급이 AAA에서 AA 플러스로 하향됐다고 해서 미국이 뭐 어디 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런 면에서 보면 연준은 금리 인상을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인데요.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한국은 피를 보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주요국 1인당 GDP 순위에서 한국은 23위까지 밀렸습니다. 한국은 이미 추락하고 있는 것이죠. 매크로가 한국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도 이 한국은 크립토에서 여전히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한국은 적극적으로 크립토를 수용하고 스타트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 국회에서부터 무슨 도박 다루듯이 크립토를 여전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기회는커녕 시작도 전에 규제 타령 다 끝날 판이죠. 이 한국은 크립토에서는 사실상 기회를 잃었고 다른 국가들보다 앞서 나가려면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인 크립토에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 바이낸스의 2위 거래국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개인을 따라가지 못하는 국가 정책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말할 필요도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희망은 개인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현재 단기적으로 이 크립토 마켓이 좋지 않다고 해서 우리는 전혀 겁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투자를 이어온 투자자분들은 겁조차 먹지 않겠죠.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과연 앞으로 이 크립토 마켓이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